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정말 잔인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6% 넘게 폭락하면서 6,820선까지 주저앉았어요. 어렵게 회복했던 7,000선, 이른바 7,000P가 또 무너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8% 넘게, SK하이닉스는 11% 넘게 빠졌습니다. 장중 한때는 6,73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다시 증발한 셈이에요. 장이 열리자마자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37번째입니다. 이쯤 되면 계좌 열어보기가 정말 두려우시죠?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급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이 팔 자리인지 버틸 자리인지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게 회사가 나빠진 건지, 그리고 물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먼저 오늘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쳤어요. 첫 번째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시장 개장과 함께 그대로 밀려든 겁니다. 우리 증시는 주말 동안 열리지 않으니까 주말에 쌓인 미국발 악재를 월요일에 한꺼번에 반영하게 됩니다.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겁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워낙 커서 미국 반도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 충격이 몇 배로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격화됐어요. 중동이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가 튀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 걱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위험한 주식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죠. 이 불안이 오늘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데요. 바로 반도체 고점론, 피크아웃 공포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제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불안이 며칠째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공포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가 얼마나 강한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고점 대비 각각 30%, 40% 넘게 빠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시장 심리가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오늘 빠진 이유 세 가지를 다시 보세요. 미국 증시 약세, 중동, 그리고 피크아웃 공포. 이 중에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어서 나는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무너뜨린 건 회사의 실적이 아니라 전부 회사 바깥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 중동 정세, 시장의 공포심리. 회사가 나빠져서 빠진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적이 무너져서 빠지는 하락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지만 공포 때문에 눌린 하락은 그 공포가 걷히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우리 시장이 유독 더 크게 빠지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 반도체가 흔들리면 코스피 지수 전체가 통째로 출렁이는 구조예요. 오늘 우리 시장이 더 아프게 빠진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피크아웃 공포 정말 맞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반대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겁을 먹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디램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낸드도 2027년 4분기까지 개선세가 이어진다고 봤고요. 지금이 2026년입니다. 앞으로 최소 2년은 물건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UBS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투자은행입니다. 이런 곳이 공식 보고서로 2028년까지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는 건 단순한 기대나 추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건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파는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격을 정합니다. 이게 고점을 지난 회사의 모습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리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의 최근 실적을 보세요.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6% 늘었고 6월 한 달 매출은 무려 68% 급증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AI 칩을 실제로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에 주문이 넘친다는 건 AI 수요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BAI 분야 수요가 약한데도 그 공백을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AI 고객들이 빠르게 채우면서 실적의 타격이 전혀 없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AI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로 사상 최대인 약 580억 달러를 책정했고 CT와 골드만삭스는 2027년 이후 투자 전망치를 더 올려잡았습니다. 공장에 돈을 더 쓴다는 건 고객들이 칩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는 뜻이에요. AI 거품론과는 정반대 신호입니다. 여기에 미국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미국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고점이라면 누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어요? 업계는 지금 단기 수요 급락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최근 TSMC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AI 거품이 꺼진다면 나올 수 없는 평가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고점이다 라고 겁을 먹고 있는데 정작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최소 2년은 물건이 모자란다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회사의 실력이 아니라 시장의 공포가 매긴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자체는 어떨까요? 회사의 체력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배 넘게 뛴 역대급 실적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40%를 넘겼는데 이건 100원어치를 팔면 40원 넘게 이익으로 남긴다는 뜻입니다. 세계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의 수익성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던 HBM, AI의 필수인 그 고성능 메모리에서도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HBM4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매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본격 반영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파운드리에서도 세계적인 AI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이어 최근에는 엔트로픽과 구글, 심지어 메타까지 삼성 파운드리에 AI 칩 생산을 맡기는 걸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요. 만년 적자였던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위, TSMC의 생산 능력이 AI 수요 폭발로 완전히 꽉 찼기 때문입니다. 돈을 싸 들고 가도 만들 자리가 없으니 빅테크들이 두 번째 선택지인 삼성으로 몰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회사는 이렇게 멀쩡한데 왜 주가만 이렇게 빠지지?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흔들리는 건 회사가 아니라 주가입니다. 그리고 그 주가는 대외 공포에 눌려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싼지 아세요? 오늘 급락으로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이 5배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사상 최고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위기 때보다 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급락에도 그 물량을 계속 사서 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저평가입니다. 누군가는 이 가격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48만원대, 가장 높은 곳은 60만원까지 제시했어요. 오늘 종가와 비교하면 상승 여력이 아주 큽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목표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저는 얘기만 하는 채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짚을 것도 있어요. 피크아웃 논쟁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이 논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계속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도 이제 끝났다는 공포도 둘 다 위험합니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논쟁에 답을 줄 이벤트들이 곧 줄줄이 나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입니다. 여기서 경영진이 직접 하반기 전망을 말해요. 하반기 메모리 업황, HBM 공급, 파운드리 흑자 시점까지. 이 메시지가 피크아웃 논쟁에 답을 줄 겁니다. 그 다음이 이달 하순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과 설비 투자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줄줄이 발표해요. 지금 피크아웃 공포의 뿌리가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거든요. 그들이 직접 계속 투자한다고 말하면 그 의심은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텔이 구글에 AI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했고 브로드컴은 애플과 대형 계약을 확대했습니다.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자, 그럼 오늘 같은 폭락의 날 물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공포에 휩쓸려 던지지 마세요. 오늘 아침 사이드카가 걸리던 그 순간이 딱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성을 잃는 그때 가장 낮은 가격에 파는 게 가장 뼈아픈 실수예요. 지난 여러 위기 때를 돌아보세요. 코로나 폭락 때도, 과거 금융위기 때도 공포의 정점에서 던진 사람이 가장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담담하게 받아낸 사람이 결국 웃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시장에서 진짜 큰 손들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조용히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빚과 레버리지는 반드시 점검하세요. 오늘처럼 하루에 몇 %씩 출렁이는 장에서는 빚을 안고 있으면 강제 청산에 몰려 바닥에서 쫓겨납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쫓겨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장에서는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또 하나, 내 비중이 잠 못 이룰 만큼 과하진 않은지 보세요. 오늘 같은 급락에 손이 떨려서 던지고 싶어진다면 그건 비중이 과하다는 신호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대응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 기준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대의 변수와 회사의 본질을 구분하세요. 오늘 빠진 이유는 미국 증시, 중동, 공포였습니다. 전부 회사 밖의 일이에요. 이런 대외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진정됩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버는 돈, HBM 경쟁력, 파운드리 수준은 그 공포가 지나간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계좌를 보며 한숨 쉬셨을 거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빠진 건 회사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대외 공포에 휩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회사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빅테크의 파운드리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진다고 하고 TSMC 매출은 폭증하고 마이크론은 2,500억 달러를 더 쏟겠다고 합니다. 오늘의 공포와 실제 업황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 괴리가 좁혀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000P가 무너지고 사이드카가 걸렸지만 그건 미국 증시와 중동, 피크아웃 공포 때문이었지 삼성전자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지금 주가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눌렸지만 회사의 체력과 미래는 오히려 탄탄해지고 있어요. 물론 논쟁은 진행 중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답은 곧 나올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과 빅테크 투자 계획에서 확인될 거예요. 그때까지 공포에 휩쓸려 가장 나쁜 자리에서 던지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건 주가일 뿐 회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시장도 다시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